자, 이미지 사이즈란 내가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DSLR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사진의 크기가 꽤나 크게 나옵니다. 그런 큰 이미지를 작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이미지 사이즈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아마 해보셨던 기능일 텐데요. 원하는 크기와 해상도를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최적의 크기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미지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한 번만 눌러서 창을 띄워 볼게요. 자, 일단 폭은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주로 쓰는 860으로 놓도록 하고, 높이는 한 1500 또는 2000 적당하게 설정해 주세요. 저는 1500으로 할게요. 보통 상세 페이지는 너무 길게 만들진 않아요. 그랬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늦게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짤막짤막하게 상세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크게 상관은 없다지만 옥션이나 G마켓에 물건 올릴 때는 특히나 아마 2500픽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지를 못 올리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보통은 좀 짤막짤막하게 요즘은 만들고 있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 넣는 거니까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만한 게 이제 하나의 상세 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상품을 팔 것을 올려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올리려고 보면은 예제는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 폴더, 여기 피스라고 적혀있는 완두콩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어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내가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해보자면 얘는 지금 25%로 축소가 된 화면이에요. 그리고 RGB 컬러로 되어 있네요. 자, 얘를 이동 툴로 이렇게 끌어서 옮겨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가득 차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이미지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25%로 축소된 이미지라 실제 이미지는 이렇게 컸던 이미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오면은 물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나마 조절이 돼 있다 보니까 컨트롤 T를 했을 때 이 크기가 보이는데 보통 이제 만약에 핸드폰으로 찍는다면 한 3000픽셀에서 5000픽셀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면은 아마 요 크기 조절 상자 자체를 찾기도 힘들 거예요. 너무 커서.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으냐? 파일에서 아까 열기에서 예제 똑같이 열어와 볼게요. 자, 얘를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로 가보면 이미지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폭을 아까 상세 페이지가 860이었죠? 자, 860으로 맞추고 보시면 여기 컨스트레인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도 자동으로 맞춰졌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사이즈가 작게 맞춰지고 얘를 끌어서 이동 툴로 옮기면 사이즈가 맞더라.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건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에서, 이미지 크기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밑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또 불러올 거예요. 그럼 파일에서 열기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케이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어다 놓으면은 옮겨질 테고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칸이 모자른 거예요. 밑에 상세 페이지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미지에 보시면은 캔버스 크기라는 게 있어요. 이 캔버스 크기는 이 캔버스 창의 크기를 늘릴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치를 체크한 후에 높이를 예를 들어 내가 500픽셀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준에서는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보이죠? 캔버스 확장 색깔은 흰색으로 해서 확인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500픽셀만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늘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요, 요거보다 더 간단한 기능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요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 말씀드릴 거였는데, 크롭 툴이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캔버스 사이즈를 늘릴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크롭 툴로 자르시거나 할 때는 정경색, 배경색, 일단 배경색 부분은 여기 있는 배경색인 흰색으로 맞춰 놓는 걸로 할게요. 자, 크롭 툴에 보시면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꺽쇠 표시들 보이죠? 여기서 끌어서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리고 엔터 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줄여야 될 때도 크롭 툴에서 줄이고 싶은 만큼 줄여서 엔터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는 크롭 툴로도 캔버스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스니커즈라는 예제를 열어주세요. 스니커즈. 자, 이 예제는 지금 운동화가 찍혀 있는데 이 운동화가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대칭되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조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운동화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분홍색 운동화를 조금 뒤쪽에 있는 것처럼 배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각 선택 도구로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지금 배경색이 흰색인지 확인해 주신 후에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거는 레이어가 따로따로 돼 있는 거 아니고 JPG 파일이 줄여주는 거예요? 네,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잡아서 이 부분만 줄인 거예요. 아, 산업별로? 네. 줄여보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력을 해제하지 마시고 원래 뒤쪽에 있으면 어때요? 앞쪽에 있는 애보다 좀 흐릿하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 블러 효과를 한번 설정해 볼 건데요. 저번처럼 블러 툴을 활용하지 않고 필터에 있는 블러 효과를 써볼게요. 자, 필터에서 흐림 효과의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흐려지는 게 보이죠? 반경을 내가 원하는 만큼 세팅을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 선택 해제는 단축키가 컨트롤 D였죠? 컨트롤 D. 자,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열기에서 이번에는 여기 야간 놀이공원을 열어와 주세요. 야간 놀이공원 열기. 자, 이렇게 야간 놀이공원을 보니까 좀 많이 어둡죠. 이렇게 어두울 때는 이미지의 조정, 레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명도 대비 레벨 곡선 다 밝기 대비 효과거든요. 명도 대비해서 맞추셔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세부적으로 맞추긴 조금 까다롭다 보니 그래서 아마 레벨 값과 조정 값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의 레벨에서는
여기 흰색 화살표가 밝기, 중간에 있는 요 회색 화살표가 대비, 까만색 화살표가 어둡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밝기 대비 조절해 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석탑도 한번 보정해 보세요. 지금 많이 어둡게 나와 있죠? 이거를 이미지의 조정의 레벨 값을 이용해서 밝기 대비를 맞추시면 돼요. 보정되는 값은 보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맞춰보세요. 이미지의 조정의 레벨 값을 이용해서 밝기 대비 맞추는 예제였고요.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추실 때는 여기 이제 이미지의 조정 곡선도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밝게 이렇게 대비 맞춰서 곡선 세팅해서 확인,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밝기 대비 레벨과 곡선 값까지 확인하셨나요? 곡선을 주실 때는 이미지 조정의 곡선에서 S자 그래프가 되게 약간 위쪽으로 위에 건 땡기고 아래쪽 건 밑으로 좀 내리면 대비를 확실히 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예제를 또 볼 건데요. 넷클레이스 예제를 한번 열어와 보세요. 자, 배경이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촬영을 했다 보니까 어둡게 나왔어요. 이럴 때 이미지의 조정 레벨로 갈게요. 그 다음에 흰색 스포이드를 고르고 흰색 배경이어야 할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보정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레벨 값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밝기 대비 다 맞춰보셨다면 이번엔 V 메인이란 예제를 열어올게요. 자, 이 예제에서는 여러 가지 채소가 있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채소를 우리 배웠던 선택 툴로 선택을 해봅니다. 뭐 어떤 툴을 쓰시든 상관없고요. 하나 선택해 보세요. 일단 선택하실 시간 10분 정도, 10분이란다. 1분 정도 들여보고 저도 어떤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고른다면은 빠른 선택 도구로 이렇게 레몬을 선택해 주시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레몬의 색깔을 바꿔볼 건데요.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 색조 채도가 있습니다. 여기 색조 채도에서 색조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채도를 맞추면 이렇게 색상이 없어지거나 색깔이 더 나오는, 선명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르고 선택해제 컨트롤 D 눌러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꿔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되셨어요? 바꿔보셨어요? 자, F12번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에, 아까 레몬 선택할게요. 다시 이미지에 조정에 가서 이번엔 색상 균형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색깔을 맞춰보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색상을 맞출 때 약간씩 조정이 되다 보니까 확 눈에 띄게 조정되는 게 보이진 않죠? 선택 해제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변형되어 있는데 원본하고 비교해보자면 원본하고 비교해보자면 색깔이 바뀌어 있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선택 색상에서 약간을 보정을 해서 색깔을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사진은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의 이 사진의 경우도 약간 분홍빛이 좀 많이 돌게 찍혔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의 조정에 색상 균형에서는 분홍빛을 뺄 거니까 빨강을 빼고 마젠타나 녹색 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이렇게 분홍색 빛깔이 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빼면 이상하니까 좀 적당하게. 자, 이렇게 만약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원본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이게 원래 원본 색깔, 이게 이제 바뀐 색깔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내가 만약에 사진 촬영할 때 색감이 다르게 나왔다면 세팅을 이렇게 맞춰서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색상 보정 한 번씩 해보세요. 자, 해보셨다면 이번에는 경복궁을 가져와 볼게요. 이 경복궁의 색깔이, 하늘 색깔이 좀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색깔을 이번엔 좀 더 푸르딩딩하게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 선택 색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색상, 즉 여기 파란 계열을 마젠타를 좀 더 더하고 녹청을 더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그 선택한 색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파란 계열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옷까지 좀 많이 푸르딩딩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히스토리 브러쉬로 옷 부분만 다시 이렇게 문지르면 다시 나타나긴 해요. 뭐 사실 별로 바뀐 건 없긴 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경복궁의 원래 색깔이 조금 탁했다면은 요거 선택 색상을 이용해서 푸른색을 만들어 보시는 걸 해보세요.